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원섭입니다.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 찜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찜질방이 아니고 동성애자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난교를 벌이는 무시무시한 에이즈 감염 및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큰 바로 그런 나쁜 업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성애 찜방으로부터 4번째 소송을 당했고 아마 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기도하고 계속 이겨내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성애자 찜방에 대해서 탈동성애자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해당 탈동성애자를 기독교 방송에서 직접 만나서 면담까지 했고 해당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성애자 찜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가 지하나 외진 곳에 간판도 없이 주로 새벽에 영업하기 때문에 근처 상인들도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찜방은 대체로 어두침침하며 큰 방과 침대가 있는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면 수면 가운과 사물함 열쇠를 주는데 들어가면 샤워하고 수면 가운을 입고 가스라이터를 들고 방들을 순회합니다. 방이 미등 정도만 켜 있어서 많이 어둡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상대 얼굴에 라이터를 비춰보고 식성에 맞으면 작은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냥 큰 방에서 남이 보거나 말거나 성관계를 가지며 집단 성관계도 평범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룻밤에 수차례 여러 명과 관계를 가지며 항문 섹스를 하여 나온 정액, 대변, 피, 림프액 등을 입장할 때 주는 수건인 바닥에 널브러진 수건으로 닦습니다. 아침이 되면 온 방은 이 수건들과 피와 대변으로 묻은 콘돔으로 가득합니다. 침대에서 관계를 가진 경우 몸이나 손에 묻은 위의 분비물들을 침대나 이불, 베개에 닦습니다. 수건은 찜방 세탁기에서 빨아버리고 침대나 이불은 언제 세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수건을 다음 입장 시 또 사용하고 대변 찌꺼기가 잔뜩 묻은 침대와 이불에서 또 관계를 가지고 잠이 듭니다. 이런 찜방이 서울에만 몇 군데 있는데 통틀어 하루에 몇백 명씩 찾아옵니다. 동성애자들은 찜방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이성애자들의 업소에 비유하여 극히 음란한 동성애자만 간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수의 동성애자가 찜방을 이용합니다. 동성애자 카페에 들어가셔서 자유 게시판에 찜방, 사우나 등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곳 무용담들이 수두룩하게 검색될 것입니다. 댓글까지 보시면 아주 많은 이들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며 별 비판도 없으며 오히려 비판하는 소수의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찜방을 통하여 무작위로 퍼지는 성병입니다. 실제 여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는 상대방이 성관계 도중 콘돔을 슬쩍 빼버릴까봐 매우 걱정합니다.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가 보복 심리로 콘돔의 구멍을 뚫어 오는 경우도 있고 관계 도중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다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부남 동성애자들은 애인을 사귀기 힘들므로 찜방에서 성욕을 해소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부인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염됩니다. 곤지름 항문 사마귀는 동성애자들이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병인데 동성애자 카페에 들어가서 곤지름을 검색하면 몇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문 섹스를 하는 그들은 항문 사마귀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병은 잘 낫지도 않고 재발이나 감염이 잘 되어 동성애자들은 곤지름을 아주 끼고 삽니다. 그리고 임질과 매독 등도 아주 잘 걸립니다. 매독은 2차 시기엔 피부 접촉만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므로 줄줄이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큽니다. 또한 처음 찜방에 발을 디딘 사람은 그곳을 주로 이용하는 동성애자에게 타겟이 됩니다. 대부분 나이가 어린 동성애자이므로 그곳 실정을 잘 모르고 호기심에 와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경험 많고 능글능글한 에이즈 동성애자들에 의해 에이즈를 비롯해 여러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방문 첫날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찜방 인근 주민은 동네에 에이즈 제조 공장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동성애자들은 일반 남자들이 업소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성병의 전파력에 있어서는 학문 선교를 하는 동성애자들의 찜방은 일반 업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이성애자의 업소와 비교합니다. 무작위로 성병 검사를 한다면 이성애자와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로 동성애자의 성병 감염률이 높을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젊은 나이에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찜방은 여전히 다니면서도 절대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식성을 통해 육체를 갈구하지 않은 욕구는 에이즈에 걸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이 들면 결국 에이즈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 게임이고 도박에 빠진 사람이 결국은 자산을 탕진하는 것처럼 이 바닥에서 생활하면 본인이 아무리 건전하게 생활한다 하여도 결국 에이즈 걸린 사람과 만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더구나 동성애자라는 그다지 크지 않은 무리 가운데서 성관계 상대자가 돌고 돌면 결국 그 사람이 되며 자기도 에이즈 감염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찐방에 대응하여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채팅을 통한 만남인데 이들은 사진을 교환하거나 캠을 통해 상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식성이 되면 직접 만나 모텔로 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전날 찐방에서 뒹굴다 온 사람인지 서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일부 진술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동성애자 찐방인데 누군가는 계속 이곳에 대항하여 기도하고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헤쳐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